자, 여러분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파트 1에서 그래프 어레이지 이거 왜 필요한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오늘은 바로 그 어떻게를 파고들 차례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좀 경고를 드리자면 오늘 여정은 꽤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자동화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려면 이 과정 정말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나올 그 자동화 솔루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온몸으로 느끼려면 일단은 이 어렵고 고된 수작업 과정을 일부러라도 겪어봐야 해요. 이 고통이 결국엔 더 깊은 이해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미션은 이겁니다. 15개의 핵심 정보 덩어리, 그러니까 노드랑요. 그걸 잇는 20개의 연결고리, 관계를 전부 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수작업의 도전, 목표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의 규칙을 정하는 청사진 설계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실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고된 수작업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입력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생을 한 방에 보상받는 아주 멋진 커리까지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단계로 바로 뛰어들어 보죠. 지식 그래프의 설계도, 즉 규칙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온톨로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또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건지 미리 약속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에서 찾아낼 5가지 핵심 정보 종류, 그러니까 노드 라벨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컴퍼니 라벨에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들어가고요. 퍼슨 라벨에는 이재용 회장 같은 인물이 속하겠죠. 프로덕트는 당연히 갤럭시 S14 같은 제품, 펀드는 국민연금 같은 투자기관,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HBM 같은 구체적인 기술을 나타낼 겁니다. 다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자, 그럼 이 노드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바로 이 9가지 관계 유형으로 정의할 겁니다. 이 관계들이 우리 그래프에 생명을 불어넣는 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가령 invested in은 기관이 회사에 투자했다. produced는 회사가 제품을 생산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 9가지 관계가 우리 지식 네트워크의 뼈대가 될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관계에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생산한다. 이거 말이 되죠? 근데 갤럭시가 삼성전자를 생산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랑 B에서 A로 가는 화살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드디어 진짜 노가다, 수작업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정의한 그 노드랑 관계들을 이제 실제 뉴스기사 같은 텍스트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죠. 이 수작업 추출 과정이요. 말로 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입니다. 일단 뉴스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쫙 읽으면서 우리가 정한 개체들을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그 개체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머리로 판단해서 화살표를 긋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오타 없이 스프레드시트에 옮겨 적어야 돼요. 한두 개야 재밌죠? 근데 이게 수백 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와, 정말 아찔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뽑아낸 데이터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할 겁니다. 노드 시트랑 관계 시트로 딱 나눠서요.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그나마 좀 편해지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메타 딕셔너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은 도메인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한 관계 키워드 사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했다, 지분을 갖고 있다, 소유한다 이런 단어를 보면 자연스럽게 invested in 이라는 관계를 떠올리잖아요. 바로 그 암묵적인 지식을 이렇게 JSON 파일로 딱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귀찮은 걸 왜 하냐고요? 바로 이 메타 딕셔너리가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쓸 LLM,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을 확 끌어올려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전을 프롬프트에 힌트로 싹 넣어주면요. LLM이 훨씬 더 똑똑하고 정확하게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고통이 미래의 정확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다들 심호흡 한번 하시죠. 이제 이번 분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솔직히 말해서 제일 지루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추출하고 정리한 모든 데이터를 이제는 한 줄 한 줄 코드로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먼저 노드를 만드는 사이퍼 명령어부터 볼게요. 화면에 보이시죠? 저 create라는 명령어를 써서 삼성전자라는 회사 노드 하나, 국민연금이라는 기관 노드 하나,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체 하나당 코드 한 줄씩 정성스럽게 입력해야 해요. 관계를 만드는 건 여기서 한술 더 띱니다. 일단 match라는 명령어로 관계를 맺어줄 노드 두 개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create로 그 둘을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찾고 삼성전자 찾아서 invested in 관계로 연결해라, 이런 뜻이죠. 자, 노드 15개, 관계 20개.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키보드로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실걸요? 슬슬 손가락이 뻐근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 수작업의 명백한 한계라는 거죠. 이 느낌, 이 짜증나는 느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왜 이 방식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문서 10개 처리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쳐요. 그럼 문서 100개는요? 단순 계산하면 10시간이지만 사람이 지치고 집중력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15시간, 20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건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확장성이 그냥 제로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고생을 우리가 왜 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결과물을 얻어낼 시간입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가보시죠. 파트 1에서 벡터 RAG 같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답을 못 찾았던 바로 그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또 어디에 투자했나요? 이 여러 다리를 건너야 하는 복잡한 질문 기억나시죠?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극적인 차이 보이시나요? 왼쪽의 벡터 RAG는 여전히 관련 정보 없음이라고 쩔쩔매고 있는데 오른쪽 우리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그래프는 국민연금의 SK 하이닉스에도 투자했습니다. 라는 정확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딱 찾아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우아한 사이퍼 쿼리입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며 만들었던 관계들을 마치 길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투자한 펀드를 찾고 다시 그 펀드가 투자한 다른 회사를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프락이 가진 핵심 가치고요. 벡터 검색으로는 절대 안 되던 게 그래프로는 딱 하고 풀리는 이 순간, 이 아하 하는 느낌, 이 짜릿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길을 온 겁니다. 이걸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완벽하게 완수됐습니다. 우리는 15개의 노드와 20개의 관계, 그리고 미래 자동화의 씨앗이 될 메타 딕셔너리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 그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파트에서 만날 자동화 솔루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진정으로 알아볼 준비가 된 겁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트 3에서는 LLM이 이 모든 끔찍한 작업을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그리고 그 품질은 과연 어떤지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